B파트 식물 군집의 천이. 일단 천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어떤 군집에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야. 아까 산림 군집 있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군집의 형태가 바뀌어간다.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지를 이제부터 볼 건데, 그 변해가는 과정을 천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천이 된다. 이 삼림 생태계가 천이 되어가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이 되어가고 있어. 특히 지금 볼 거는 식물 군집이 어떻게 천이 되어가는지를 볼 건데, 천이가 이제 1차 천이가 있고 2차 천이가 있는데, 일단 1차 천이를 먼저 볼게. 1차 천이. 자, 먼저 상상해야 될 게 척박한 땅이야. 아무것도 없는 땅. 생물이 거의 없어. 거기에 맨 마지막에 마지막 단계가 극상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하거든. 어떻게 변해가는지 볼게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지의류와 이끼 같은 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 척박한 땅에. 지의류, 이끼 같은 게 들어와서 이제 땅을 좀 이렇게 비옥하게 만들어 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개척자들이 들어온다. 라고 표현해. 개척자가 들어온다고 표현해. 개척자가 이제 땅을 어느 정도 비옥하게 하면 거기 씨가 떨어져가지고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풀. 그래서 초본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 먼저. 그래서 초원이 먼저 형성이 되는 거야. 초원이 형성이 되고 초원들이 형성이 되고 나서 또 강수량이 받쳐준다면 작은 나무부터 들어와. 관목부터. 네. 작은 나무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조금씩 커지겠지.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그 다음 들어오는 게 양수림이 먼저 들어와. 햇빛을 많이 이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양수림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소나무, 전나무 같은 양수가 양수림을 형성한다. 양수라는 게 그 양수림을 형성한 나무를 양수라고 하고, 양수들이 이제 숲을 이루고 있을 때 양수림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양수림 밑에는 햇빛이 잘 도달하지 못하니까 아래쪽에는 음수림들이 자라겠지? 그 음수림하고 섞여서 자랄 때 호남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 양수림과 음수림 중에 우리 배웠는데 누가 더 생명력이 강해요? 음수림. 맞아. 음수림이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면 생명력이 강한 음수림들의 개체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돼.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어떤 숲이 된다? 음수림? 음수림이 나는 생태계로 바뀌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음수림 생태계가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예. 마지막 단계 됐을 때 뭐에 도달했다? 극상에 도달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이것은 지금 아주 메마른 땅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 메마른 땅에서부터 출발을 할 때 우리는 건성, 말라 있다는 뜻이야. 말라 있는 곳으로부터 천이 됐을 때 우리는 건성천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라 있는 땅의 대부분이 이제 용암돼지 같은 거. 원래는 숲이었는데 용암이 확 해가 다 쓸어버려, 다 태워버렸어. 다 태워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제 개척자들이 들어와서 천천히 다시 숲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상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천이는 습성천인데 시작이 이런 용암돼지 같은 땅이 아니라 그냥 연못, 호수 같은 수분이 많은 곳에서 출발하는 천이야. 그래서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호수를 상상하면 돼. 네. 자, 이제 호수 주변에 또는 호수가 이제 메워지면서 숲이 형성되는 과정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림 먼저 보면은 이렇게 습성천이 빈 영양, 비어있는 이런 숲이, 이런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어떤 물질들이 채워지고 있지. 네. 그래서 물질들이 채워지면서 부영양호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나무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지. 그다음 여기에 이렇게 꽉 채워지면서 습지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부터 이끼 같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 척박한 땅에 이끼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땅이, 이런 토양이 꽉 채워지고 나서부터 이제 이끼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엔 다시 초원, 이 뒤로부터는 다시
초원부터 그 다음은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에 따라서 건성천이냐 습성천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빈영양호, 부영양호라는 표현을 기억하면 됩니다. 빈영양호는 영양염류가 별로 없는 곳을 빈영양호라 그래. 영양염류는 먹이거든. 별로 없으니까 플랑크톤 같은 것도 많이 안 살겠지. 근데 부영양호는 영양염류가 많이 유입이 돼. 그러니까 비가 와서 땅에 있던 것들이 유입이 되고 막 나무 썩은 것들이 유입되면서 영양물질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아지면서 생산력이 커지면서 이제 점점점 변해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흙이나 모래 같은 유기물이 꽉 채워지면서 이끼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초원부터 똑같이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이걸 천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이 건성천이 습성천이는 전부 다 빈영양호 또는 척박한 땅에서 출발하지. 이것을 1차 천이라고 불러줘. 불모지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네. 근데 2차 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비교하는 거야. 2차 천이는 기존에 군집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나. 사건. 산불과 산사태가 확 태워버리는 거야. 싹 태워버리는 거지. 싹 태워버리면 불모지가 될까? 아니야. 그 태워진 물질들이 영양물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척박하다고 할 수는 없어. 영양물질이 풍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천이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초원부터 바로 자랍니다. 이끼류 개척자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개척자 필요 없이 바로 초원부터 출발하는 것이 뭐다? 2차 천이다.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르겠죠? 빠르게 극상에 도달할 수가 있겠네요. 2차 천이라고 불러진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었지. 네. 잠깐 볼까? 개체군의 상호작용 뭐 있었어? 이거 텃세. 맞아, 텃세. 텃세. 텃세만 기억나? 순이제. 순이제. 맞아. 또 사회생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었다면 이제 군집 내의 상호작용, 군집 안에 있는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겠지. 물론 먹고 먹히는 관계 들어갑니다. 그죠? 먹고 먹히는 관계 들어가고 또 종과 종 사이의 경쟁도 하겠죠. 첫 번째 나온 게 종간 경쟁이라는 게 먼저 나오고 있어. 그럼 경쟁을 왜 할까부터 나옵니다. 체크.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야. 먹이가 비슷해. 사는 곳이 비슷해. 그럼 경쟁할 수밖에 없겠지. 네. 나는 갈배만 먹어. 너는 빼빼로만 먹어. 경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는 거야. 먹이 지위가 다르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 네. 근데 그런 생태적 지위가 뭐 하나라도 같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 베타 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베타라는 말에 주목해서 하나가 그러면 경쟁을 해서 이겨. 그럼 개체수가 많아지겠지. 네. 그럼 개체수가 적어지겠지. 네. 그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거야. 네. 근데 아주 악독하게 내 개체수가 많아지지. 네. 얘를 아예 전멸시켜버려. 그걸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해. 사라진다 체크. 베타 원리는 완전 다른 종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신벌레 두 종류를 키우거든. 그때 애기 집신벌레와 그냥 집신벌레를 키웠을 때 애기 집신벌레가 이렇게 개체수가 더 많고 집신벌레는 개체수가 적지. 이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지. 그지? 이걸 따로따로 배열했을 때 모습이거든. 그럼 애기 집신벌레는 애기 집신벌레대로 이만큼의 개체수를 차지하고 살고 있고 집신벌레는 집신벌레대로 이만큼을 차지하고 살고 있잖아. 스스로 자기가 싼 똥, 먹이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정원쌤이 배웠던 생존 곡선이 S자 모양을 그리는 거야. 환경 저항 때문에. 기억나? 네.
네. 환경 저항 때문에 S자 모양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둘을 같이 키우면 어떻게 된다? 애기 집신벌레가 그냥 집신벌레 다 죽여버립니다. 살 수 없게 만들어. 하나가 멸종하게 되는 거야. 그 공간에서는. 그 공간에서는 집신벌레는 아예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요 두 종을 함께 배양일 때 여기는 뭐가 적용되었다?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애기 집신벌레랑 그냥 집신벌레랑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이야. 응? 응. 왜지? 종이 달라. 종을 종을 구분할 때 이렇게 하잖아. 둘이 교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없는 자식이 태어나게끔 이렇게 갈라진 거야. 갈라진 거야. 이 애기가 새끼가 아니야. 집신벌레 종류야 그냥. 저 새끼인 줄 알았는데 새끼 아니야. 새끼 아니야. 종류야. 종류가 다른 거야. 종이야 다른 거. 그 애기가 이 애기가 아니야. 왜 이름이 이렇게 지어? 다른 종. 다른 종이야. 아니 다른 종이야. 그리고 S자 모양이 여기 나타난 이유도 이제 저번에 배웠던 환경 저항 때문이다라는 것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오케이. 자, 이게 두 종 간의 경쟁이고 경쟁에서 각각의 개체수를 살면 좋겠지만 이렇게 아예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을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한다까지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개체군과 개체군이 함께 살아갈 때 아예 너는 저기 살아, 난 여기 살게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것을 분서한다라고 말합니다. 분서. 예를 들어 이 새들이 살아갈 때 나는 여기 살게, 넌 여기 살아 이렇게 자기 구역을 나눠 살고 있지. 네. 솔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여러 종이야. 네. 여러 종. 같은 종이면 안 돼. 여러 종들이 다 다른 종들이야. 여러 종들이 한 나무에 함께 살아갈 때 네. 나무의 위치를 나눠 살아간다는 거지. 네. 이걸 분서라고 해. 네. 텃새랑 좀 다르지. 네. 달라. 텃새는 한 종이잖아. 한 종이 이제 지역을 나누는 걸 텃새라고 한다면 얘는 다른 종들이 지역을 나누는 것은 분서라고 이름을 달리한다는 거지. 오케이? 네. 피라미하고 은어도 이렇게 서로 지역을 나눠 살고 있습니다. 그죠? 피라미하고 은어는 같은 종이 아니지? 다른 종이 지역을 나누는 거니까. 은어가 텃세 부린다 하지 않았어요? 은어끼리. 아, 은어끼리. 은어끼리는 텃새 부리지. 은어와 은어가 서로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거 이제 요 은어만 나와 있으면 텃새인데 네. 은어와 피라미가 같이 나와 있고 같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역이 나눠져 있으면 분서되었다. 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 피라미는 은어가 없을 때는 녹조류를 먹고 살아. 원래 중앙에서. 근데 은어가 이주에 오면은 피라미가 밀려나는 거야. 밀려나서 녹조류를 못 먹고 주변 가장자리에 있는 수소곤충들을 먹고 삽니다. 곤충들을. 은어가 녹조를 먹는 거야. 은어가 힘이 센 거지. 은어가 좀 힘이 센. 피레미잖아. 피레미 좀 작잖아. 은어는 엄청 커. 그래서 이렇게 좀 피라미가 밀려난 어떤 느낌이죠. 네. 자, 피라미와 갈견이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피라미가 원래 수소곤충, 유기물, 플랑크톤을 먹고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수소곤충을 주로 먹는 갈견이가 이주를 해오는 거야. 갈견이도 물고기죠? 물고기. 그러면 수소곤충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은어 때문에 밀려난 피라미가 수소곤충 먹고 살고 있었는데 네. 수소곤충을 더 좋아하는 자기보다 힘센 갈견이가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럼 피라미는 수소곤충을 적게 먹고 이제 중앙 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유기물과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네. 느낌이 있어 약간. 네. 어쨌든 지역을 나누는 것을 분서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봐봐. 따개비 A종이 위에 살고 따개비 B종이 아래 살고 있죠. 이게 만조 때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 네. 평균적으로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 네. 그럼 평균적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 위에는 물이 차는 경우가 많지 않지. 네. 그러니까 살기에 좋은 건 따개비 입장에서 살기 좋은 건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물이 차올랐다가 빠졌다를 반복하니까 수분 공급이 잘 될 거 아니야. 네. 그 물 속에 어떤 유기물도 많으니까 따개비 B가 더 살기 좋은 거야. 네. 그럼 A종은 밀려난 거야. 살기 좀 안 좋은 환경으로 밀려난 거란 말이야. 네. 그 따개비 B가 좀 더 힘이 세다. 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 네. 그래서
그래서 아래쪽에는 아예 따개비 A가 없지. 없지. 그래서 요거는 뭐다? 두 종이 함께 살 때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 왜? 한 지역에 따개비 A가 아예 없으니까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A종을 아예 사라지게 했어. A종을 사라지게 했어? 그럼 얘가 굳이 위로 올라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 그치? 네. 그래서 B종은 그래서 요 평균 수위 이상은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A를 그래서 그걸로 밀어낸 거지. 근데 B종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 다 내려오겠죠. 내려오지. 살기 좋은 곳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서로 종간 경쟁이죠. 종간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는 거 봐서 어떤 종간 경쟁에 따라서 지역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케이. 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건조에 대한 내성이 누가 더 약하냐? B가 약하지? 건조에 대한 내성이 누가 약하냐? B가 약한 거지. 그래서 B가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군집 내에서 개체군과 개체군이 뭐 할 수도 있다? 서로 공생할 수도 있어. 공생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개야. 편리공생, 상리공생, 그다음에 이건 공생이 아니죠? 두 가지. 편리공생과 상리공생이 있는데 편은 편중돼 있다. 리는 이익이야. 한 놈만 이득을 얻는 거. 그걸 편리공생이라고 그러고 상리는 서로 상자, 서로 이득 보는 거. 상리공생이라고 그래. 그럼 편리공생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빨판상어와 거북. 거북이 밑에 빨판상어 붙어있는 거야? 상어야 이게 조그만 상어. 네. 거북이 몸에 붙어있으면 쉽게 거북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는 거야. 네. 그리고 먹이도 얘가 먹다 흘린 거나 얻을 수가 있어. 빨판상어를 누가 공격하겠어? 거북이 때문에? 아니요. 그래서 보호도 받아. 네. 하지만 거북이 입장에서 뭐가 좋아? 좋은 게 없어. 그렇다고 피해보는 것도 없어. 거북이는 저 상어 못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끝이야. 안 먹어. 그래서 거북은 이익도 손해도 없다. 이럴 때 편리, 한쪽만 이득을 보니까 편리공생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 하나가 희생, 하나가 피해를 보면 그건 기생이라 그래. 기생충. 우리 기생충이 있으면 우리가 영양분을 뺏기잖아. 기생하면 하나가 피해를 보는 거야. 하나 이득을 보고 하나 피해를 보면 기생이라 불러주는데 얘는 거북이 입장에서는 피해보는 것도 없으니까 편리공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개비가 혹등고래 등에 붙어있어. 따개비는 고래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유기물들을 섭취할 수가 있겠죠.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하지만 혹등고래는 이것 때문에 안 좋을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편리공생이 되는 거야. 황제, 청소, 새우와 해삼. 해삼 속에 숨어 살아.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그럼 해삼은 얘가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야. 황로와 물소. 물소가 살고 있는데 여기 새들이 붙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소가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 풀에 있던 뭐 무슨 메뚜기나 이렇게 막 튀어오르지. 네. 튀어오르면 먹는 거야. 그죠? 네. 곤충을 쉽게 먹을 수 있어. 안 그러면 지가 다 해치고 다니면서 이게 황로가 메뚜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지만 물소는 신경 안 쓴다. 이 던지 말래. 나는 메뚜기 안 먹죠. 너 먹어. 자, 편리공생. 상리는 서로 좋아. 서로 이득을 얻는 거. 흰동가리와 말미잘. 흰동가리는 얘가 흰동가리고 이게 말미잘이거든. 흰동가리는 뭐가 좋냐? 말미잘에 숨어. 보호를 받겠죠? 근데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먹이를 유인해 오면은 촉수를 가지고 잡아먹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죽어가는 말미잘 끄트머리가 있으면 얘가 뜯어먹습니다. 병든 촉수도 제거해주는 거야. 서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콩과 식물과 뿌리혹 박테리아. 이거 우리 본 적 있죠? 콩과 식물의 뿌리에 박테리아가 살아서 공기 중에 질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 같은 이런 물질을 만들어주고 막
질소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거거든. 네. 자, 일단 콩과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네. 분해해준 그 영양물질을 흡수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고정해준 질소라고 표현해. 네. 고정이라는 말은 공기 중에 떠다니던 질소, 움직이던 질소를 땅 속에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거니까 고정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식물은 이득을 받죠? 그럼 뿌리옥 박테리아는 어떤 이득을 받지? 얘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영양소 있지. 그게 얘한테 공급되는 거야.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꽃과 곤충. 곤충은 꽃으로부터 꿀 같은 거 얻죠. 꽃은 뺏기기만 하나? 아니요. 꽃가루를 날라줘서 수정이 가능하게 해주죠? 네. 오케이.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뜻이야. 개미하고 진딧물은요? 개미는 이 진딧물이 어딨냐면은 여기 붙어있는. 여기 있죠. 여기 진딧물이 여기. 네. 진딧물이 되게 조그맣잖아. 네. 천적이 확 훑으면 다 죽어. 다 먹히는 거야. 근데 네. 개미가 있어서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지. 진딧물은 얘한테 뭘 제공해 그러면? 뭐. 먹이. 꿀물 같은 거. 진액을 제공하지. 진딧물이 이렇게 진액을 주지. 진딧물. 먹이를 제공하는 거야. 얘네 얘를 보호해주고 얘네 먹이를 주는 거지. 이렇게? 진액이 진딧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딧물이 진액을 제공해. 아, 개미가 그걸 먹는 거야. 오케이. 자, 기생이라는 건 하나는 이득을 얻지만 하나는 피해를 보는 걸, 해를 주는 관계, 해를 주는 것을 기생이라 그래. 그래서 피해를 입는 녀석을 숙주라 그래. 그다음에 자기는 이득만 얻어가는 걸 기생생물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기생충, 얘가 숙주죠. 네. 기생충이 기생생물이고, 나무와 겨우살이, 나무는 얘한테 이제 뭘 뺏기는 거야. 나무가 숙주고 겨우살이가 기생생물. 개와 벼룩, 개가 숙주고 벼룩이 개한테서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벼룩. 자, 또 다른 것들이 나와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종과 종 간에 서로 먹고 먹히죠. 먹고 먹히는 관계도 종과 종, 즉 군집 내에서의 상호작용이고요. 먹는 놈을 포식자, 먹히는 놈을 피식자라 그래. 서로 포식자가 많아지면 피식자가 줄어들겠지. 피식자가 줄어들면 포식자도 같이 줄어들겠지. 나중에 먹기가 부족하니까. 이런 서로서로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요거 보고서 이제 뭔지 맞춰야 되는 건데, 플러스가 이익 얻는 거고 0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고 마이너스는 해를 입는 거야. A랑 B가 같이 삶으로 해서 상호작용하는데 둘 다 마이너스지. 무슨 말일까? 둘 다 조금씩 개체수가 줄어들어. 왜? 경쟁하니까. 그래서 요 마이너스면 종간 경쟁이구나. 얘는 하나 이득 보죠.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편리공생. 서로 좋아. 상리공생.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기생. 그러니까 위에가 안 적혀있어 나중에. 안 적혀있고 이게 뭔지 맞추는 게 뭔지. 오케이? 네. 마지막.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것도 기생이라 볼 수 있지. 그지? 네. 어떻게 보면 기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는 먹히고 하나는 먹는 거니까 포식과 피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생과 포식, 피식은 또 구분할 수 있게끔 좀 줄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어. 단독 배양했을 때는 A종 이렇게 살고 B종 이렇게 삽니다. 이거 기본 자료를 줘.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줍니다. 이거 안 줘. 뭐야? 종간 경쟁이죠. 네. 무슨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경쟁, 베타 원리가 베타 적용되고 있다까지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단독 배양에서 이런데 같이 배양했더니 이렇게 돼. 별 차이 없죠. 약간씩 줄었죠. 그죠? 네. 이거는 그냥 같이 배양함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건 서로 잘 분설을 해서 경쟁 없이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서가 되는 거지. 네. 네. 세 번째. 자, 같이 키웠더니 하나는 오히려 증가해. B는 거의 그대로죠. 하나만 이득 받죠. 편리. 오케이. 얘는 둘 다 증가했죠. 상리. 얘네는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고 반복하고 있어. 이거는
피식과 포식. 그죠? 포식, 피식. 쉽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 풀어봅시다.